집합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숫자로 또는 수로 이거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수학이거든. 이게 수학인데 뭔 말인지 알겠어? 요런 게 수학인데 숫자 또는 수로 표현하려는 게 수학인데 수학이다. 자, 근데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상에서는 어떤 단순히 내가 이제 내신에도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어떤 관계식을 얘기를 하잖아. 3x 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해서 어떤 미지수라 내가 궁금한 거에 또 이러한 관계가 있어서 얘가 0이 되는 이런 관계식을 만들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단순히 x를 구하자로 이렇게 가는데요. x를 구하자로 가는데 이런 x가 이제 한 개만 이런 x가 이제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방정식 부등식으로 끝나는 거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x가 하나만 있으면 좀 설명이 조금 원래 집합 자체가 어려워서 내가 최대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봐. 그래서 내가 어떤 단순한 어떤 해를 구하는 쪽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이제 가잖아. 근데 세상은 이 한 가지 숫자로만 표현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세상은 한 가지 숫자로만 표현이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는 게 예를 들어 1이라는 숫자, 그렇죠? 2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얘네가 이 세 가지 숫자가 통째로 어떤 관계를 만드는 거야. 이 세 가지 숫자가 통째로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일들과 관계를 만들어. 근데 1, 2, 3뿐만이 아니고 1, 2, 3, 4, 5가 될 수 있죠. 근데 잘 보면은 이 숫자가 숫자 말고 뭐 김금민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 뭐 윤석맨. 그래가지고 또 뭐도 있어. 네가 말하는 뭐 김성현. 그쵸? 뭐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과 숫자가 아닌 어떤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 걔네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자, 윤석열, 김규민, 김동현 이 세 개가 어떤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가 있어? 성민아. 아까 국어적으로 설명할게. 어떤 관계가 있어? 단순한 집합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친구랑 관계가 있잖아. 친구 아니야? 찐따? 내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숫자를 구해서 어떤 방정식, 부등식을 구하는 게 그냥 우리 수상이라고 하면은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좀 더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럼 이 세 개가 하나의 데이터로 봤을 때 얘네는 친구라는 모임이잖아. 맞지? 친구라는 관계잖아. 그래서 이 셋은 친구라는 관계야. 그러면은 친구라는 이름에 이 셋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이건 되게 김동영.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이 친구라는 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네를 어떤 데이터화를 해서 얘를 형식화를 해서 하는 이 친구라는 게 집합이라는 거예요. 얘네가 뭐야? 원소라는 거야. 얘네가 된 거야. 원소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나는 어떤 관계를 이 세 개를 통째로 관계를 보는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 자, 그러면은 이 세 개랑 윤석민, 김규민, 김동혁이 자 어떤 관계? 세 명이 또 어떤 관계 있어? 규민은 어떤 관계 있어? 친구 아니야? 일단? 네. 친구 아니야? 이 세 명이 모여 있는 친구라는 집합을 통째로 어떤 관계를 만들고 삽자를 다녔다? 또 공부를 못한다? 공부 잘해 못해? 규민 공부 잘해 못해?
성민이 공부 잘 못해. 또 못하잖아. 농담이야. 그래서 뭐 좀 정리를 하면 여하튼 이러한 것들을 숫자가 아닌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라고 보면 돼. 이해돼?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원소, 얘가 뭐야? 집합. 얘가 반드시 숫자가 될 필요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얘는 이 세 개로 이 세 개의 집합에 있는 너희 세 명이 어떤 다른 거랑 관계를 만들 수 있죠. 학원을 다닌다거나 뭐 서로 막 뭔 말인지 알겠어? 같이 음식점을 뭐 밥을 먹는다거나 그쵸?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집합을 등장을 시켜서 이 안에는 봐봐. A라는 만약에 그 집합의 이름이 A야.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어요. 3 모두 집어넣을 수 있어. 윤성민.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집합을 구성할 수 있지만 원소는 숫자도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이놈의 이름이 그냥 집합 A라고 하면 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집합이겠지. 얘들 우리가 이제 뭔가 관계를 표현하고 복잡한 거 설명하려면 집합에 이름을 붙여. 예를 들어 여기서 나오죠. 어떻게 할까? 잘생긴 사람들은 자, 그럼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나? 어떤 일이 일어나? 이러한 집합 이름을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데이터화를 해서 얘네를 동시에 다룰 거야. 그럼 이거의 이름을 잘생긴 사람들이 모이라고 해. 그럼 이 안에 이게 들어가. 이거는 인정을 해. 얘 인정이 돼 안 돼? 안 되지. 맞아? 인정이 안 돼. 안 되지. 따라서 왜냐면은 이 집합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용하려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데이터화를 한다는 거는 다 객관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사용하자야.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원소가 정확히 저기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명확히 해야 돼. 근데 그냥 A라는 집합에는 들어가도 돼 안 돼? 이거는 들어가도 문제가 있어 없어? A라고 아무런 그냥 의미가 없는 집합에는 원소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집합의 이름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을 때 이 안에는 얘가 딱 정확히 맞아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이런 잘생긴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객관적이지 않으므로 이해돼? 내가 얘를 정확하게 데이터화를 해서 객관적으로 수치화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얘는 사용 못하는 거야. 따라서 윤성민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걸 쓸 수가 없다. 이게 원래 이제 폭넓은 집합의 개념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이름을 만드는데 당연히 수학에서는 되게 단순한 것만 쓰겠죠. 그냥 단순한 것만 쓰겠지. 그래서 집합 안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써서 여기 뭐 두 자리 자연수의 모임. 어떤 집합 이름이 두 자리 자연수의 모임이야. 맞아? 그럼 얘는 이 안에 다시 볼 수 있지. 봐봐. 몇 개 돼? 다시 볼 수 있지. 무수히 많아 안 많아?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은 걸 원래 다 쓸 수 있죠. 그러면 각각을 콤마로 구분해서 매우 많은 그렇죠? 매우 많은 수들로 구성된 얘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요 모임을 요 집합을 했을 때 10은 저기 들어간다. 두 자리 그죠? 들어간다고 할 때 표현을 이걸로 하고 예를 들어 얘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이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남들한테 표현을 해줘야 돼. 객관적으로 인지를 시켜줘야 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해주는 게 이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해줘서 내가 쓰는 집합을 정의해서 사용을 하는 거야. 근데 점점점 그 집합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만 딱 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거 써? 나중에 그냥 뭐 A 1, 2, 3, 4, 5야. 맞아? B 봐봐. 2, 4, 6, 8, 10이야. 자, 내가 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이 얘기고 1, 2, 3, 4, 5라는 5개의 원소가 있잖아. 원래 우리는 그냥 방정식에서는 1을 구하느냐 2를 구하느냐를 만 관심이 있다고. 이게 0인 해가 1이다. 이것만 관심이 있는데 이런 게 여러 개의 숫자가 있잖아. 이렇게. 맞아? 근데 이렇게도 있어. 이 두 개가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를 따를 수 있어? 어떤 관계를 만들어 수 있어? 가까이 어디로 가면 돼? 어디로 가면 돼? 이거 있는 원소가 여기 결국엔 2배가 되는 관계를 만들 수가 있지.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과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2배의 관계가 있는 거를 한 번에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지. 이해돼? 뭐 이런 거를 점차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이 여러 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원소가 한 번에 또 다른 여러 개의 원소랑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 현진 또 대충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얘네가 이게 나중에 뭐가 돼? 뭐에 기반이 돼 이게? 함수의 기반이잖아. 함수의 기반이 돼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숫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숫자가 있어. 얘네를 통째로 어떤 관계를 만들려고 할 때 그 통째로 관계를 만들려고 할 때 첫 번째 그 어떤 모임들 있잖아요. 이 모임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교한 정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을 숫자든 이름이든 사람 이름이든 건물이든 뭐든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고 이름도 아무렇게나 줄 수가 있어요. 얘가 뭐 건물도 있죠. 한강, 프라자, 그쵸? 그치. 리더스, 그치.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 나중에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네들 다 의미가 있겠지. 집합에가 다 의미가 있겠지. 이해돼? 근데 시작은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되고 아무 집합이나 돼도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다만 아까 말했듯이 잘생긴 사람들이 모임 이런 거에서 즉 집합의 이름에 의미가 붙은 게 있으면 그러면 생각을 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는 집합이라는 어떤 숫자를 여러 개의 숫자를 다룰 때의 그렇죠? 여러 개의 숫자를 다룰 때의 집합이라는 표현 방식의 정의와 표기법과 의미를 배우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안에 1이 얘가 A라고 할 때 1이 들어간다의 표기는 이렇게 표기하고 그쵸? 6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국어적으로는 얘는 A의 원소이다. 그 안에 들어간 집합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걸 원소이다 얘기하고요.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니네가 알고 있는 이 얘기 통해서 자연수 집합이 튀어나오는 거고요. 실수 집합이 튀어나오는 경우 자자자 뭐 말인지 알겠어? 근데 사람들이 고민을 했지. 봐. 원소가 엄청 많아. 많아 안 많아? 원소가 엄청 많으면 그 일일이 다 표현해야 되냐? 이해돼? 자 만약 자연수야. n이야. 원소가 엄청 많아. 자 그럼 1, 2, 3 그럼 얘를 다 표현해야 되냐? 이해돼? 아니다. 몇 개만 쓰고 3개 정도 쓰고 나머지는 점점점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약속을 하죠. 이걸 뭐라고 해? 방금 말한 걸 다 얘기하는 거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지. 이해돼? 만약에 실수는 없지. 왜 어려워? 자연수는 쓸 수가 있는 실수는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럼 실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실수는 다 나열하기 어려워. 그치? 그쵸? 그리고 얘도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등장한 게 x가 그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냥 x는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라는
실수율을 받았을 x는 모든 실수. 어떤 x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근데 이 x는 모든 실수에 해당된다. 그걸로 만들어 놓은 집합이다. 이해돼?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 뭐라고 해? 조건 실시 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돼? 또는 얘도 이제 조건 지식으로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x는 뭐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쓰면 돼? x는 뭐 쓰면 돼? 모든 자연수 이렇게 쓰면 돼.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루기 위해 걔네들을 이제 정교하게 이렇게 익히는 거야. 이게 원소 날법과 조건 지식 두 개가 있다. 별게 아니라 되게 중요해. 원래 집합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서 된 거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볼 때는 어려운 게 여러분들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게 이제 이게 있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안녕하세요. 네.